안녕하세요. 한밤의 기막힌 투자 토요일 일요일 방송의 쏘가나 김지송입니다. 우리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에서는요. 주식 잘 가르쳐주는 동네 백수 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줄여서 한밤 주잘백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쏘가나 저 김지송과 칼리 전문가님 그리고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 재미난 선물 그리고 주식 교육 시간으로 찾아뵙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 노란통 메신저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다가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요. 한밤 주잘백 검색을 하시거나 휴대폰에 카메라 켜주시고 화면에 보이시는 네모난 QR코드를 갖다 대기만 하면 실시간 링크가 뜨니까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들어오시면요. 선물 매매에 관련된 중요한 팁들을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노란톡 입장하신 시청자분들께만 저희가 따로 언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겠죠. 두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전문가님 모셔봤습니다. 제 왼쪽에는 칼리 전문가님, 오른쪽에는 김정철 본부장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참 오늘도 이제 녹화 방송으로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금요일에 녹화 방송입니다. 현재 시장을 보니까 외인가 기관에서 쌍끌이 매도세가 나오면서요. 지금 코스피는 3,200 초이까지 내려왔습니다. 현재 이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김정철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항상 금요일날 방송이 있어서 그런지 네. 이게 금요일 녹화를 하고 토요일, 일요일날 나가는 건데 금요일날 장이 원래 안 좋아요, 항상. 왜 안 좋냐? 토요일, 일요일의 불확실성. 네. 그 미국장 금요일과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의 그 불확실성 때문에 금요일 날은 주로 차익실현 욕구, 단기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는 차익실현 욕구가 분명히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한밤 주잡이 녹화하는 이 동안에 시장이 좋았던 적이 별로 기억이 없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안 좋았었는데 네. 제가 지금까지의 장은 어땠냐? 항상 안 좋았던 이 금요일에 제가 추천주나 종목들이나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월요일날 반등해서 다시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그렇죠. 요일이었어요, 저는. 근데 이제 최근 시장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좀 얘기 드리고요. 왜냐면 이게 지수가 미국 장은 올라가도 우리나라 장이 안 올라간 이유는 네.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느냐,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 장이 올라가도 우리나라는 현재 반등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 상당히 오늘 기관에서 대량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은 네. 선물 또 만기약 매도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 1조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1조 원 순매수에 나머지 다 지금 매도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지금 11,000개, 12,000개의 선물 매도네요. 자, 이제 이 정도 매도 포지션 쌓아놓고 있다라는 건 뭐냐면 충분히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이제 방법을 좀 찾고 있다. 근데 이게 중국이 시하고 좀 엮여 있는데 제가 뒷부분에 왜 그런지 좀 얘기 좀 드릴 건데요. 이거는 이제 조만간 일단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 내용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널 고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예전 같은 경우에는 미 증시랑 우리 증시 약간 커플링 현상으로 계속 갔었는데 요즘은 중국 증시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칼리 전문가님은 이번 선물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셨나요? 네, 이번 선물 시장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제 나스닥 흐름에 대해서 전략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 들으셨던 분들은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추가적인 뭐 매수세 이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는 부분 15,150대까지 그 이후에는 다이버전스 흐름으로 이제 낙폭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대응 전략 그리고 그 시나리오대로 잘 맞아 떨어져서 저는 이번 한 주는 선물 시장 되게 웃으면서 좋은 결과로 잘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런 힘든 장속에서 웃음이 나오실 정도로 수익이 좀 네. 빵빵했다는 말이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수익도 네.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승률 자체가 그냥 네.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오전 야간장 계속 반복해서 계속 승률이 좋았어가지고 시청자분들도 같이 웃으면서 네. 좀 잘 참여를 했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왠지 오늘 얼굴이 약간 화나신 것 같았어요. 네, 그러면 본격적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미 증시는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우리 증시는 계속해서 조정을 받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 상해 종합과 항생 지수의 최근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의 테크 기업 규제가 영향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흐름이 계속될 건지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본부장님께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장 자체가 도대체 왜 밀리냐가 중요해요. 왜 밀리는지 알아야 대응 전략을 세우고 또 어떻게 하면 반등 나왔을 때 수익을 거둘 수 있을까? 아니면 왜 밀리는 이유가 상당히 이게 중요한 이슈고 이게 오래갈 이슈다. 그러면 우리 칼리 전문가님이 얘기 드렸던 것처럼
해외 선물 매도나 국내 선물 매도 잡아서 수익을 확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웃고 있느냐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시청자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 밀려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카리 전문가님 오늘 기분 좋아가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하락했을 때 수익을 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드렸고 이럴 때 지금 많이 그런 부분들이 현재 지금 발현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왜 떨어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왜 떨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떨어지는 거 보려면은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최근에 이슈가 어떤 게 있었는지 좀 알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좀 보시면은 시작은 사실 이거 이제 제가 제목을 중국 정부 규제 발등에 도끼 찍기. 네. 이건 이제 중국 정부가 자기 발등에 도끼를 찍는다고 보시면 돼요. 예, 왜냐하면 이제 시작은 이거는 이제 중국 정부가 2020년 말에 알리바바의 자회사죠 엔트그룹이 상장하려고 했었는데 그 상장을 보류시키면서 이제 시작이 됐어요. 왜냐면 이제 엔트그룹이 이제 주로 폐기 관련한 기업들 모아놓고 그거 상장시키려고 했던 거거든요 알리바바가. 근데 이거를 보류시킨 이유가 뭐냐면 너네 왜 기분 나쁘게 왜 맨날 나스닥에다 상장해? 국내에서 상장해. 국내 상장하지 왜 밖에다 상장해? 그리고 국내에서 상장하더라도 우리 말 잘 들어. 너네 기업들 왜 정부 말을 안 들어? 중국은 약간 공산당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시각이 있는데 중국의 이제 우물안 개구리 플랫폼 기업들. 제가 왜 우물안 개구리라고 했냐? 중국의 기업들 중에 거대한 알리바바, 뭐 디디추싱부터 해서 뭐 엄청난 기업도 많이 있거든요. 뭐 텐센트 이 기업들이 다 중국이 이렇게 해외에서 못 들어오게 막아놓고 자국 내에서 성장한 기업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중국의 엄청난 기업들 보고 대단하다 할 게 아니라 저기는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막아놓고 있다가 지들끼리 컸으니 당연히 그래서 이제 우물안 개구리라고 해놨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회사들이 국제적으로 나가면 경쟁력이 별로 없어요. 틱톡 하나 빼고는 거의 경쟁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자국 인구가 너무 많잖아요. 네. 15 기본이 15억이고 플러스 알파인데 일단 그래서 이제 자국이 이제 워낙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구글이 중국에 침투하려고 하면 구글을 막아버리거든요. 구글 규제해가지고 중국 정부가 막아버리고 안에서 바이두나 뭐 이런 애들 성장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주는 그런 상태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중국의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이라고 하지 않고 등치 큰 기업들이 그냥 등치 큰 플랫폼 기업들을 우물안 개구리라고 합니다. 왜 누가 붙였냐? 제가 붙였어요. 네. 제가 붙였는데 다 동의할 거예요 아마. 중국 분들만 동의 안 할 거예요 아마. 자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서 이 기업도 알아요. 자기들이 경쟁력 없다는 거. 그럼 경쟁력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본을 섞어야 돼요. 그러니까 해외 자본을 섞어야 해외 자본이 섞이면은 해외 자본에서 자본을 투자했기 때문에 임원을 올릴 거고 임원을 올리면서 글로벌 경쟁력 있는 그런 문화로 갈 텐데 이게 중요한 게 자본을 안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기업들은 자꾸 해외에다 상장하려고 하는 거죠. 자꾸 해외에다 상장해서 나스닥에 상장해서 자본을 섞으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는데 이제 중국 정부가 반대를 합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자국 기업이 밖으로 나가면서 국내 자국 증권 시장은 약해지고 자꾸 전 세계적으로 증권 시장 개방하라고 압박은 들어오고 그러려면은 자기 덩치가 커야 되는데 자본 유출 우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싫어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디추싱 이 중국 기업인데 뭐 하는 회사냐면 이제 차량 호출 서비스하는 회사예요. 중국판 우버 따라한 거예요. 그냥 우버가 있길래 우버가 중국에 못 들어오니까 우리가 얼른 만들어 버리자 해서 만든 게 디디추싱이거든요. 예, 뭐 대단한 기업은 아닙니다. 그냥 따라 만든 거예요. 똑같아요. 하는 일이. 자, 그거 보고 만든 거고. 근데 디디추싱이 중국 정부 하지 말라 그랬는데 IPO를 추진해 버려요. 나스닥에다가. 예, 중국 정부 완전히 뚜껑이 열려 버렸죠. 예, 그래서 디디추싱을 아예 웹 다운로드를 막아 버려요. 그걸 막아버리고 플랫폼 반독점 규제라 그래서 플랫폼의 점유율이 너무 높은 애들은 독점 규제하겠다. 너네 개인정보 이상하게 쓰고 있다. 디추싱 얘기를 들리자면 지금까지 했을 때는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메이탄 디엠핑이라고 이 배달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배달 회사예요. 다 상장사예요. 다 중국에는 상장돼 있습니다. 디추싱은 상장이 안 돼 있었고요. 자, 메이탄 디엠핑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달하는 회사인데 우리나라 따지면 배달의 민땡 거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뭐 메이탄 디엠핑이 정확히 얘기 드리자면 배달 민땡을 그대로 똑같이 보고 따라 만든 거예요.
예, 우리나라 거 보고 따라 만들었어요.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메이탄 DMP CEO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국의 거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만들었다고. 네, 일단 이 CEO가 일단 반독점 조사를 받았어요. 중국 정부한테. 이 CEO가 우리 이렇게 규제하려고 하는구나 해서 메이탄 CEO가 176억 홍콩 달러를 기부를 합니다. 그때 또 풀어줬어요. 또 그리고 이제 중국의 디디 추싱이 독과점으로 현재 하고 있는 차량 호출 서비스에 메이탄 DMP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로 경쟁해라 이렇게. 그래서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현재 자국 기업들을 이제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국 특히 플랫폼 기업들. 저희 공산당 개파 갈등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공산당 개파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 시간이 없어요. 저 혼자 이거 한 시간 내내 할 것 같아서. 네. 그냥 간단하게 드리자면 이 기업들 중에 대부분이 어떤 지금 현재 중국 시진핑은 태자당 개파에 있거든요. 태자당 개파에 있는데 대부분이 어디에 있냐면 상하이방하고 중국 공청당 개파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 말 안 듣겠죠, 당연히. 공산당 개파도 다른데. 근데 시진핑은 태자당이기 때문에 개파 갈등이 좀 있습니다. 개파 갈등 이유도 상당히 커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국의 현재 반독점 규제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B2C가 이제 이커머스인데 이커머스 알리바바 시장 점유율 60%입니다. 진동닷컴이 20%, 알리페이가 시장 점유율 50% 이상이고요. 디디추싱이 차량 호출에서 90%, 바이두가 검색 시장에서 60%, 텐센트가 뮤직 시장 점유율 75%인데 텐센트가 이거 빼고 나머지 거의 다 1등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에서는 시장 점유율 엄청나게 높고 메이탄 디엠핑이 음식 배달 시장에서 65%.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텐센트 같은 경우가 중국 검색 시장 2위인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 인수를 하는 걸 허가해 줬어요. 중국 정부가.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중국 정부는 해법을 이렇게 모색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각 분야에서 독점하고 있는 거를 서로 업종을 크로스시켜서 점유율을 좀 뺏게 만드는, 한 명이 다 못 갖게 만드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지금 시장을 재편하고 있다. 신화그룹 같은 경우도 웨이볼 자진 상장 폐지 추진을 했거든요. 네. 근데 자꾸 신화그룹은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라고 맞다고 하면 큰일 나죠. 맞다고 하면 무슨 정부에서 무슨 웨이보가 언론사인데 언론사를 없애버린 상장 폐지를 시키나 막 이렇게 되니까. 근데 얘네들 알아서 이제 중국 정부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좀 얘기 드리면 홍콩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독과점 플랫폼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데, 요게 오히려 발등을 찍은 이유가 뭐냐. 홍콩 자본력 약화를 노리면서 홍콩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도 현재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 정부가. 근데 그래서 홍콩 증시가 폭락을 하고 있죠. 항생지수가 폭락을 그래서 하고 있는데, 글로벌 헤지펀드들은 오히려 땡큐예요. 고마워. 안 그래도 우리 매도 치고 싶었는데 수익 감사해. 블랙록 같은 경우는 심지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네, 수익 많이 내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근데 글로벌 대형 펀드는 이미 숏으로 엄청나게 공격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가 일단 안정돼야지 국내 증시가 반등이 나오는데, 중국 당국이 뒤늦게 이제 안정화 조치, 이것 때문에 오히려 미국 배만 불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뒤늦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미 칼을 뺐잖아요. 그렇죠. 무라도 썰어야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만 키워놓은 상황이고, 누가 이제 중국 정부 믿고 누가 사업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오히려 발등 찍고 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 왜 문제가 되느냐? 네. 간단하게 HTS 요거 하나만 보면 그렇구나 이렇게 딱 알게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프로그램 매매 동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프로그램에서 매도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는데, 자,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시장을 판다는 얘기예요. 시장을 판다는 얘기는 뭐냐? 중국 항해지수 항생종합이 떨어지니까 네. 이머징 마켓, 이 MSCI EM 마켓 내에 있는 중국 비중이 떨어지겠죠? 그럼 정확히 비중을 맞춰야 되는데, 한국 증시는 이유도 없이 그냥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중을 맞추니까. 팔 때 어떻게 팝니까? 종목 찍어서 못 팔겠죠? 다 그냥 프로그램을 파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지금 매도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시장은 요게 반등 나와야, 중국이 플랫폼 기업들 크로스로 막 사업시켜놓고 점유율 어느 정도 구도가 나와야 이게 홍콩 증시 반등이 나오고, 그때 우리나라 증시가 영향을 안 받는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중국 증시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좀 하락세가 있으면 우리나라 증시도 계속 꾸준히 좀 조정을 받겠네요. 그렇죠. 이제 중국이 이만큼 밀리는 만큼 우리나라 국내 증시 비중도 같이 떨어뜨려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꼭 그 정도는 아니라도 한 절반 정도라도, 요즘 한 MSCI EM 마켓 절반 정도 떨어뜨리더라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네. 이게 근데 글로벌 헤지펀드들한테는 너무 고마운 이벤트예요. 대만 안 그래도 연초에 대만 한번 공격해가지고 네. 수익 많이 내가지고 막 배불러 있는데, 중국 정부가 자기들이 알아서 그래 주니까, 안 그래도 어떤 악재들 나와도 그냥 한번 때려보고 싶었는데 중국 정부 알아서 해주니까 너무 고마워 하면서 기회를 줬네요. 빌미를 준 거죠. 그래서 빌미를 줘서
중국 시진핑 주석 저는 중국 시진핑 주석 주변에 있는 그 경제 관료들 있죠. 네.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몰라요. 몰라도 너무 몰라. 네. 저는 진짜 너무 모르는 이런 관료들, 물론 제가 중국 정부 걱정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감사하긴 한데 우리 증시가 좀 떨어지는 게 좀 기분이 나쁠 뿐이에요. 저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증시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지만 우리 한밤 주제백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이라면요. 우리 칼리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이 계속해서 났을 거거든요. 우리 이렇게 좋은 시장에서 수익을 또 얻기 위해서는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밑에 보이시는 네모난 QR코드가 있죠. 휴대폰 카메라로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하면요. 바로 링크 뜹니다. 지금 들어오셔야지 해외 선물, 국내 선물에 관한 공약도 받아보실 수 있고요. 리딩도 함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칼리 전문가님께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해외 선물에 이제 항생지수 선물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 중국 항생지수 상황과 관련된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뭐 항생 선물 지수에 대해서 먼저 이제 설명해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이번 주 월화 각각 지금 1000포인트 이상 빠져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진짜 매도세가 네. 정말 살벌할 정도로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저는 원래 항생 자체가 일단 모든 종목 통틀어서 한 번에 힘을 받았을 때 제일 강하게 그 추세대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대응하기 어렵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매도세를 같이 따라가면서 이렇게 계속 수익 아무리 뭐 크게 길게 끌고 가지는 않더라도 뭐 30직, 50직 뭐 이렇게 추세 자체를 좀 잡기 쉬웠던 이번 한 주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 들고 있습니다. 네, 이번 한 주는 일단 1000포인트씩 빠지면서 굉장히 급락세를 보이면서 저도 이제 뭐 나스닥 그리고 국내 선물까지도 같이 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어쨌든 전 세계 동조화 현상으로 이제 추가적인 하락세를 계속 보여주면서 걔네와 이제 움직임 자체를 같이 가져가면서 대응 시장을 계속 가져갔었고요. 지금 현재 이제 26,000포인트까지 목요일 날 이제 한 번에 이제 저점 대비 강한 반발 매수세를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지금 촬영 당일에 오전에 저 대응하고 왔었는데 추가적인 매도세로 지금 다시 빠져주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앞에서 본부장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상승 모멘텀이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다시금 이만큼의 낙폭을 지금 5일 차트도 있다 보실 테지만 V자 반등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끌어올리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현재 움직임 자체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저점을 더 강하게 밀어버리면서 또다시 1000포인트 이상의 저점을 더 그리면서 낙폭을 간다. 이것도 이제 좀 대응 전략으로는 조금 확률이 좀 떨어진다. 저는 항상 이제 시나리오랑 대응 자리를 말씀드리는데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겠죠. V자 반등, 더 큰 낙폭. 그럼 이 두 가지 확률보다 다른 확률로 봤었을 때는 현재 이 가격대 좀 유지를 하면서 다음 주는 약간의 이제 기간값 조정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 큰 상승은 없이 횡보, 좀 장난을 치는 구간대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행보 구간대로 가지 않을까.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여러 가지 좀 시뮬레이션을 짜보는 게 좋은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상으로만 네. 봐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따가 이제 팁에서도 이제 말씀드릴 텐데, 네,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궁금하시죠? 우리가 방송 중에도 얘기를 해드리지만요. 노란톡에 입장하시면요. 더 많은 팁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선물 초보자분들도 선물 고수가 될 수 있게끔 동영상 강의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실전 매매를 하실 때 궁금점들이 있으면요. 바로 물어보시면 대답을 또 해주시거든요. 항상 노란톡에서. 그리고 또 제가 노란톡 메신저에다가 뭘 얘기 드리려고 하냐. 아까 공산당 개파갈 때 그 얘기 잠깐 네. 글씨만 살짝 써놨잖아요. 거기 네. 노란톡 메신저 들어오시면은 제가 중국 공산당 개파 관련된 기업이 어떻게 정리돼 있는지 네. 그거 보시면서 그 해외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상당히 좋아요. 네. 해외주식 투자 안 하신 분들도 중국 공산당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같이 보면서 이렇게 안 좋은 얘기 같이 하면 네. 됩니다. 아, 근데 요즘에 중국 주식 관련해서도 좀 관심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거 보시면 공산당 개파 갈등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뭐 중국 공산당 간부 아들이 뭐 페라리 타고 가다가 이렇게 차 타고 나가 죽고 막 그래요. 네. 죽는데 혼자 안 죽고 여자분들이 같이 죽는데 그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으로 죽어요. 네. 근데 그런 사건부터 해가지고 사건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사건들을 정리해서 한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요. 바로 노란톡 입장을 해주세요. 밑에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다가요. 팍스TV 한밤 주제배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밑에 보이시는 네모난 QR코드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이렇게 찍고 바로 입장해주세요. 저희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노란톡 많이 입장을 하셔서 많은 돈 받아가시면요. 얼른 이 시장에서 조정을 받더라도 선물로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요. 밑에 보이시는 노란톡 바로 입장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 국내 선물, 해외 선물 참 필요한 시기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투자를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아주 선물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팁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정철 본부장님, 네. 중요한 팁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해외 선물, 국내 선물 하실 때 이제 기본적인 상품의 명세를 아셔야 돼요. 네. 상품의 명세. 이 상품이 네. 어떤 건지 이게 파생 상품은요. 전부 다 규격화돼 있고 정형화돼 있는 상품을 거래소에 상장해 놓고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그 규격이 뭔지 사이즈가 뭔지를 알고 거래하시는 게 상당히 손절가 잡거나 목표 가격 잡거나 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일단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되고 항상 그 부분을 같이 참고하면서 보셔야 되는데 간단하게 뭐 좀 얘기를 좀 드리자면 제가 이제 선물 옵션 같은 경우 이제 종합 현재가의 화면을 좀 펼쳐놨어요. 이렇게 펼쳐놨는데 요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 화면만 봐도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시겠죠? 잘 모르실 겁니다. 아시면은 이 방송 더 재밌게 보실 수 있는데 모르시니까 좀 덜 재밌게 보시겠죠. 그래서 재밌게 보는 방법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코스피 200은 현물 지수가 있어요. 코스피 200 현물 지수. 자, 코스피 200 놓고 코스피 200 현물 지수 딱 보시면 424.3941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네. 이게 코스피 200 현물 지수예요. 현물 지수. 현물 지수고 이 옆에가 있는 게 425.25, 뭐 20, 25, 30, 35 이게 뭡니까? 선물 지수예요. 이 코스피 200 현물 지수를 선물 지수로 거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뭡니까? 이 시장 베이시스라고 해요. 선물이 당연히 높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선물이 높지 않고 선물이 낮다라는 거는 시장 베이시스가 마이너스고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베이시스는 플러스예요. 네, 거의 차이는 없지만 플러스인 상태입니다. 현재 시장 베이시스가 현재 30이고 지금 27이니까 약간 높죠. 네. 근데 곧 차이가 거의 없다는 얘기는 이게 곧 역전될 수도 있다. 앞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이 미래의 선물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선물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는 시장이 별로 안 좋다. 이렇게 좀 연관을 시키면 되는 아주 간단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어요. 자, 그다음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각 사이즈를 아셔야 되는데 이 파생 상품 중에 특히 국내 선물 같은 경우는 0.05씩 움직여요. 이게 0.05, 0.05, 0.05, 0.05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0.05씩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0.05씩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각 한 번씩 움직이면 그럼 얼마씩 움직이느냐 그 부분을 또 얘기를 드리자면 이 한 번씩 이 한 칸 움직이는데 이 한 칸을 움직이는데 25,000원씩 움직이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선물은 지수 곱하기 계약수 곱하기 25만 원이거든요. 원래는 50만 원이었는데 반으로 줄였어요. 옛날에는 벌 때 2배씩 벌었는데 지금 절반밖에 못 벌죠. 네. 일단 이거 한 번 움직이는데 25,000원씩인데 이게 한 번 25,000원인데 그럼 많이 움직이나요? 예, 하루에 1,000틱도 움직여요. 그러면 하루에 뭐 그냥 이론상으로는요 선물을 네. 내가 저는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소원을 하나 들을 수 있다. 네. 예, 지니가 나타나고 갑자기 램프에 지니가 나타나가지고 나 소원 들어줄게. 네. 너 소원이 뭐야?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 막 나한테 뭐 100억 난 로또 당첨 이런 얘기 하겠죠? 네.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한 일주일치 선물 차트만 알려달라고 하면 100억, 1,000억이 아니라 그 조 단위로 볼 수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거 이론상으로는 하루에도 수십억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요 한 틱의 사이즈가 25,000원이라는 거. 그래 이 사이즈가 이거는 결제월이 9월이라고 써졌죠. 그래서 이 9월이라고 써졌기 때문에 이 9월이라는 건 뭐냐? 9월이 만기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상승폭 연세를 자세히 알고 하자. 이거 말고도 또 뭐가 있느냐? 네. 또 뭐가 있느냐? 이거 말고도 해외 선물에도 다양한 게 있어요. 다양한 게 있는데 해외 선물은 좀 더 다양합니다. 그 오일 같은 경우는 한 틱당 움직이는 게 10달러씩이고 어떤 거는 12.5, 어떤 거는 원래는 12.5가 아니었는데 두 배로 올라서 12.5달러인 것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상품 명세를 좀 자세히 알아야 내가 10번이 움직이면은 내가 10번이 움직이잖아요. 만약에 10번이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10번이 움직이면
내가 손실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예, 내가 10번 움직이는 이걸 알아야 내가 손절을 잡고 그다음에 이걸 손실을 뭐 확정하고 이익 확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상품 명세에 대해서 공부가 좀 필요하다. 예, 그래서 해외 선물, 국내 선물 할 때는 반드시 네. 상품 명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자. 이렇게 네.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의 팁 아주 유용하죠. 그럼 칼리 전문가님은 어떤 팁이 있을까요? 네, 일단 본부장님 좀 자세하게 설명을 지금 앞에서 해주셨고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조금 대응을 했었을 때 이제 좀 더 대응을 했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일단은 이제 많은 분들이 계속 이제 저도 질문을 많이 받고 이제 네. 좀 상담을 많이 받는데 가장 못하는 게 이제 강력한 믿음이 좀 강하다. 그러니까 이 시장은 오늘 지금 무조건 매도야 아니면 무조건 매수세야라고 생각하면서 대응 자리에서 일정 구간대를 이제 벗어나고 손절을 좀 봐야 되는 타이밍 아니면 여기 구간대에서 좀 멈추고 다시 한번 이제 가져가야 되는 타이밍 자체를 놓쳐버리면서 그냥 계속 막연하게 조금 가져가다가 큰 손실을 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어떻게 생기냐면 10번 수익을 보고 10번, 뭐 하루에 100만 원씩 10번이라고 하면 뭐 1,000만 원인데 그 하루가 1,000만 원, 2,000만 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강력한 믿음을 갖지는 말자. 그러니까 현재 시장에 따라서 내가 일정 이상 벗어나는 그 범위는 꼭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할지, 손절로 커버를 볼지, 아니면 뭐 물타기 대응을 할지, 아니면 추가적인 다른 방법으로 어쨌든 그 상황을 좀 넘겨줘야 되는데 그냥 막연히 그냥 추세만 너무 믿고 이 시장을 대응하다가는 굉장히 조금 큰 코 다칠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약간 듣기로는 이런 시장에 대해서 좀 약간 확실하게 깨달으신 바가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도 뭐 분명히 시장은 이렇게 갈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칼리 전문가님도 어쩔 때 약간 분명히 이렇게 갈 거였는데 틀린 적이 있다거나 네. 그래서 약간 직접 느낀 경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럼요. 들거든요. 당연하죠. 네. 네. 대응하면서 당연히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목요일장, 네. 목요일 야간장 저희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이제 좀 많이 공감을 하실 텐데 매도세를 보일 수 있는 타이밍인데 계속 지켜주는 거예요. 그 시간대에.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물려 있다가 결론적으로는 마지막 수익으로 이제 잘 전환을 했었는데 네. 결국에는 새벽 5시에 200포인트나 빠졌어요. 와. 그러니까 제가 20포인트도 겨우 딱 먹고 딱 탈출을 했었는데 400불 네. 정도 이제 한 계약 기준으로 결론적으로는 그 매도세는 제가 생각했던 수치는 200포인트까지는 아니지만 네. 굉장히 큰 낙폭을 보여줄 수 있었던 타이밍을 놓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타이밍에서는 굳이 무리하게 계속 내가 보는 매도 방향을 보지 말고 저처럼 이제 좀 끊던가 네. 본절 아니면 익절로, 손절로 이렇게 계속 커버 대응을 하는 게 네. 좋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실제로 선물 매매를 하시면요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시잖아요. 노란톡 들어오시면요 칼리 전문가님께서 경험을 바탕으로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실전 매매에 대해서도 리딩을 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에요. 밑에 노란톡 들어오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다가 팍스TV 한밤주제백 검색을 하시거나 화면에 보이시는 네모난 QR코드가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이렇게 갖다 대고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하이라이트 VCR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이런 변동성이 심한 시장 속에서도 수익을 낸 칼리 전문가님의 하이라이트 영상이거든요. 지금 영상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432.40 매도 체결. 밀어줄 때 못 밀어주면 지금 청산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절 달면서 갈게요. 본절 달면서 갈게요. 끝까지 낙폭 좋습니다. 자, 70. 자, 90 자리 지금 확보 보면서 갈게요. 자, 0.5% 달아두시면 돼요. 자, 0.5% 확보 보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호 터치시 지금 올청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청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취소 확인. 올청 7호 터치시 올청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네 수익 보신 분들 다들 축하드립니다. 자 0.5% 이상 네 05자리 체결. 자 431 체결 431 매도 체결 한 자리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세 확대. 자 80 좋습니다. 75 자, 올청 대기 70. 자, 70자리 올청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체결 720 기준으로 봤을 때 690짜리 보도록 주문 하겠습니다. 접수 완료. 자, 26,690 컷땡 보면서 가져갈게요. 1차 청산 주문 접수 완료. 2,000불 돌파 좋습니다. 2,500불. 자, 고점까지 좀 더 남아 있죠. 밴드 고점. 자, 800까지만 한번 볼게요. 자, 지금 2,400불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20이니까 22짜리니까 52, 30틱 확보하면서 정정 가져갈게요. 자, 3,000불 돌파. 자, 800짜리 좋습니다. 자, 790짜리. 주문 접수 완료. 볼게요. 790짜리. 자, 70틱 확보. 70틱 확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추세가 좀 제대로 나와주네요. 네, 좋습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취소 확인. 상승폭 그렇게 크게 키워가진 못하고는 있는데 일단은 26,020짜리 오일선 깨면서 지금 넘어갈 수 있는 자리니까 손절가 괜찮고요. 자, 일단 26,052 뭐 슬리피지 조금 발생해서 나와주는 관점인데 일단 지금부터 자리값 지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홀딩 관점은 일단 70짜리 이상 돌파하면서 넘어갔었을 때 본절 자리 보도록 할 거예요. 본절 대응 자리 주문 보도록 접수 완료. 하겠습니다. 자, 본절 대응 가져가면서 지금 상승폭 가져갈게요. 자, 120 돌파. 자, 92즉 지금 102자리까지 올릴게요. 102자리 50틱 정정 확보 확인. 보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50틱 확보. 자, 50틱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 따라 들어오신 분들 네, 50틱 수익 축하드립니다. 180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0짜리 컷 주문 보도록 접수 완료. 하겠습니다. 27,000, 26,000 182 매도 체결. 조금만 더. 네, 좋습니다. 주문 네, 접수 완료. 본절 자리 볼게요. 30틱 목표가 30틱 보도록 하겠습니다. 153 자리 153자리 올청 자리 보면서 지금 본절 자리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해결되면 자, 지금 90자리로 보고 나서 지금 100자리 컷대행 자리 보도록 주문 접수 하겠습니다. 완료. 자, 15,100자리 컷대행 볼게요. 좋습니다. 자, 1차 청산 지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장가 청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불 이상 1차 청산. 자, 올청대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청대기 300불 올청 보도록 하겠습니다. 300불 올청.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90짜리 컷짜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90짜리 주문 접수 컷대행 자리 완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14,990 컷대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 구간 네, 100불 돌파 좋습니다. 자, 이번 매도세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지금 오래 걸렸네요. 네, 100불 돌파 좋습니다. 자, 77자리 기준으로 지금 리딩 자리 계속 말씀드릴게요. 자, 10초만 버티자. 아직 본절 대응 자리는 조금 위험합니다. 자, 100불 자리. 네, 좋고요. 밀어주고 있습니다. 자, 200불. 200불까지 얼마 남지 않았죠? 한 번 더 크게 밀어주면 200불 자리까지. 좋습니다. 네, 280불, 300불. 좋습니다. 자, 아직 홀딩. 올청 같이 보도록 할게요. 한 파동만 더 보죠. 한 파동만. 한 번 더 매도세 나왔을 때. 자, 300불, 350불. 자, 시장가 올청대기 360불. 자, 좋습니다. 400불. 네, 올청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160. 손절가. 자, 일단 조금 더 밀렸는데 일단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0 체결. 자, 25,230 컷대응 자리 지킬게요. 컷대응 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0불 돌파. 좋습니다. 네, 매수세 강하죠? 네, 좋습니다. 자, 지금 300짜리 확보 주문 보도록 접수 완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30틱 확보. 확보 보면서 가져갈게요. 좋습니다. 지금 상승폭 좋고요. 자, 50틱까지 지금 상승해주는 모습이에요. 자, 제발 한 번만 더. 주문 접수 지금 딱 30틱. 취소 확인. 일단은 수익 보도록 하겠습니다. 30틱. 자, 지금 따라오신 분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뭔가 영상에서 뭔가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나오는 느낌이 있죠. 이게 아마도 매매 복귀를 해봐야지 좀 자세하게 알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계속 시청자분들 이제 고정적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쩔 때는 이제 영상 한 개에서 두 개로 제가 이제 하이라이트 영상을 가져올 때도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냥 대응 자체를 그냥 깔끔하게 이제 짧게 잘 가져갔기 때문에 영상 자체가 이제 계속 변화하는 게 좀 빨랐죠. 템포가 뭐 30초, 1분 영상 이렇게 계속 넣으면서 이제 많은 개수로 그 전에는 약간 설명 위주였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조금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는 방식 위주로 어떻게 끌고 갔었는지 설명 위주보다는 그냥 이제 내용 자체를 가지고 영상 자체가 너무 많았거든요. 네. 일단 그래서 다 편집은 못하고 넣었는데도 이제 요 정도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항생이 좀 효자 종목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저한테 도움을 많이 줬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아, 영상이 너무 많았다는 게 참 수익이 많았다라는 거겠네요. 네, 그렇죠. 그쵸. 제가 듣기로는 수익이 이번 주 거의 최고조라고 들었는데 대략 뭐 얼마 정도? 일단 뭐 그럴까요? 금액대로 봤었을 때는 네. 이제 제 기준으로 이제 한 개 기준으로 이제 커버하면서 아침부터 다 오신 분들은 그렇게 뭐 크다라는 거보다는 네.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크죠. 어떻게 보면 크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이제 개인 매매 하셨던 분들이 이제 같이 함께 참여를 하시면서 손실에서 마이너스에서 수익 전환을 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다. 그게 최고 아니겠어요. 이 물려 있다는 것 자체에서 탈출을 시켜주신 거잖아요. 네네네. 이 시청자분들께서도 만약에 선물 투자를 하시다가 혼자서 힘들어 하시지 말고요. 도움이 필요하면 밑에 QR코드로 휴대폰 카메라 이렇게 찍고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 주도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참 컸죠. 해외 선물 상품별 투자 전략도 세워봐야 될 텐데요. 5일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 본부장님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크루드 오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드 오일이 일단은 시장이 참 재밌습니다. 이게 왜냐면 제가 이제 지난주에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70 지지 라인 테스트 여기 $70 기준으로 위에 버티고 지지하면 올라가고 아니면은 깨진다. 깨지면 하락이다.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70 위에서 계속 이렇게 있었죠. 있으면서 결국은 상승을 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 상승폭이 이제 크진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다음 주는 한 $70까지 다시 재차 조정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는데요. 자, 주로 이제 지난주 이슈는 뭐 잠잠했어요. 오펙 플러스 끝나니까 딱히 뭐 얘기도 없고 뭐 굳이 뭐 얘기하자면 뭐 이란에서 그냥 코로나 확진자가 점점 늘고 있다는 거 그런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산 못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이제 오히려 원유 재고가 감소하는 부분까지 맞물려가지고 어느 정도 상방 이슈가 좀 됐고요. 그러니까 EIA 원유 재고가 감소세를 보였는데 8주 연속 감소세 하다가 일주일 반등했어요. 그래서 원유 재고 다시 늘어나나 했더니 이번 주에 다시 감소세. 그러면서 이제 아하 이거 수요가 세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이제 원유 저장소인 오클라호마 쿠신 지역 재고가 127만 배럴 감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유 재고라는 게 원유를 캐가지고 일단 원유를 보관하겠죠. 네. 캐가지고 어디다 놔둬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배달을 안 하니까. 그럼 이제 원유를 캐서 잠깐 놔둬요. 이걸 쿠싱 재고라고 해요. 그리고 이 쿠싱 재고 이후에 이 원유 쌓아진 원유 가지고 다시 갖고 와서 정제를 합니다. 네. 정제 공장 가져가서 정제를 해요. 그래야 가솔린을 뽑든 경유를 뽑든 등유를 뽑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원유 재고가 있고 쿠싱 지역 재고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이 정제유 재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사안마다 원유 재고 발표할 때는 반드시 그걸 체크하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솔린 재고 지금 막 초점을 두고 많이 봤던 거는 쿠싱 지역 재고였어요. 쿠싱 지역 재고가 감소를 하니까 이거는 감소세구나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보다는 이제 어떤 영향이 좀 있었냐. 근데 알고 보니까 어떤 영향이 있었냐. 코로나 델타 변이 때문에 정제유 공급이 좀 부진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정제유 공급이요. 네. 코로나 델타 변이 때문에 사람들이 일단 확진자 많이 생기면은 좀 잘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제 공장이 안 돌고 있어요. 그래서 정제유가 공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제유 공급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쿠싱적 원유 재고가 127만 배럴 감소하는 상태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쿠싱적에 있는 원유를 빼서 정제유까지 갖다 놨는데 얘네들이 이제 일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실제로 수요가 좋은 건지
이제 요런 해석의 차이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때문에 다음 주에 조금 그래도 그냥 다시 70달러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네. 해봅니다. 70달러로 돌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럼 칼리 전문가님은 오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네, 제가 이제 지난주 방송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일 자체가 지금 70에서 73 가격대 이제 횡보 흐름을 줄 것이다 이번 주. 그래서 지금 그 부분까지는 이제 정확하게 맞췄고요. 네, 이제 목요일 날 이제 단기 급등을 한번 보여주면서 중심값 라인대를 이제 돌파를 해줬어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지금 차트에서 지금 보시면 중심값이 이제 주황색 선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중심값 돌파를 하면서 한 매수세를 보여줬는데 큰 그림으로 제가 이제 파란색 선을 위아래 지금 딱 그려놓은 부분 보이시죠? 네, 이 추세선인데 예, 역시도 지금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제 또 다시 수렴 형태로 좀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지금 현재 중심값 돌파 때문에 아직 추가적인 상승세 남아 있기 때문에 75까지 이제 고점 터치 이후에 눌릴 가능성이 있다. 75까지의 고점 조금 터치하고 지금보다 네. 조금 더 상승 여력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부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70 초반대까지 이제 다음 움직임 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75달러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약간 미묘한 의견 차이가 있긴 하네요. 네, 근데 네. 어쨌든 낙폭은 낙폭을 줄 네. 건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저는 지금 단계에서 조금 더 그게 오늘장이 될 수도 있고 월요일장이 좀 될 수도 있을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일을 알아봤고요. 다음은 골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골드가 일단 정말 또 정확하게 또 집중했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골드 보면서 또 차트 보면서 사실 그제까지는 사실 골드가 제 뜻대로 안 가길래 포기해야 되겠다 했는데 갑자기 오늘 그냥 어제죠. 네. 어제 그냥 골드가 제가 1770과 1830 박스권 흐름이다 했는데 1830 정확히 찍어버리더라고요. 우와. 야 이거 보고 저 소름 돋았어요. 예. 골드가 방송을 안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이제 잤어요. 네. 너무 피곤해가지고 골드를 매매를 안 보고. 저런, 네. 만약 봤으면은 또 여러분들한테 또 이 방송 보고 있는 여러분들 커피 쿠폰이든 뭐든 그냥 한 수십 개 싸버렸을 텐데 제가. 진짜 좀 마음이 아픕니다. 요즘에 칼리 전문가님이 네. 수익 나면 치킨 쿠폰 쏘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노란통 메신저에 지금 치킨 쿠폰 다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만 못 받았어요. 같은 전문가라고 저만 안 주더라고요. 네. 일단 그래서 저도 한번 쏴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 간밤에 좀 너무 피곤해서 자버렸더니 일단은 1,830달러를 가볍게 찍고 이제 다시 행보하고 있는데 1,830달러 지금 위에 올라가 있어요. 네. 이 부분 이제 무슨 얘기냐? 지금 달러 인덱스가 급하락을 하진 않았는데 달러 인덱스가 지금 조금 밀렸거든요. 다시 네. 한참 올라가다가 좀 밀렸는데 그래서 저는 1,830달러까지 반등을 했는데 여기서 돌파 못하면 다시 1,770이다. 돌파해서 안착하는 거 보고 대응하자. 네. 네. 그 상방을 보시니까 매수를 보시는 분들은 1,830달러에서 완전히 안착하는 거 보셔야 되고 네. 오늘 하루 봉이 완전히 1,830을 위에 안착하는 흐름을 보여줘야 돼요. 네. 대신 요걸 돌파 못하고 또 밑으로 꼬꾸라지면 다시 1,770달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오늘 시장에서도 좀 주목을 해야겠네요. 이 방송은 토요일에 나가지만 금요일 시장을 좀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들어오시면요. 이제 다음 주 금요일에도 미리미리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 입장하시는 방법은 밑에 네모난 QR코드가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하면 입장 가능하고요.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요. 저희가 방송 끝나면 이 방을 닫습니다. 지금 들어오셔야 되고요. 자, 치킨 그럼 쿠폰 받으려고 해서라도 네.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치킨 쿠폰이요. 저도 커피 쿠폰 한번 쏘겠습니다. 네. 네, 들어오십시오. 일단. 알겠습니다. 치킨과 커피가 아주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칼리 전문가님의 또 골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본부장님 얘기 들어보시니까 저도 기억이 나는데 저는 이제 본부장님은 1830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전 1835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네. 정말 어제장까지 월요일부터 이거 정말 계속 횡보하고 지금 막 하락하고 차트를 보시면 낙폭 자체를 지금 계속 키워가다 보니까 저도 이건 좀 이번 주는 저도 틀렸구나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네. 단기적으로 1835까지 들어 올려주면서 오. 제가 예상했던 전고점 B 포인트 자체를 들어 올려줬던 어제 강한 매수세가 나와줬죠. 네. 그래서 저도 오늘 가서 이제 또 맞췄다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 저도 되게 기분 좋게 어제 시청자분들이랑 이 얘기를 했었어요. 안 네. 그래도 안 그래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좀 가져갔던 부분인데 저도 역시 일단은 지금 전고 돌파를 했지만 이격도가 굉장히 좀 불안한 상태예요. 현재 구간대가 뭐 5일선도 그렇고 21선도 그렇고 이격도가 굉장히 많이 벌어진 단기 급등의 결과이기 때문에
여기서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지금 맨 오른쪽 아래 이격도 지금 검은색 선 보이죠? 이게 5일선이에요. 그래서 이 라인대를 지금 이탈하면서 이제 넘어가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본부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저도 똑같은 의견인데 이평선이 따라올 수 있게 고점 레벨에서 계속 이 부분을 안착해줘야 된다. 금요일장 안착해줘야 되고 월요일 오전까지도 일단 계속 이 흐름세 1830에서 1835자리 값을 지켜줘야 이 이상 지금 뒤까지 제가 날개를 펼쳐 있죠. 차트를 네. 보시면 그 이상까지의 고점을 향후 추세를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아니다. 오늘자 이제 눌림을 크게 발생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 볼린저 밴드 포관에서 횡보 파동으로 다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저도 보고 있습니다. 두 분의 약간 공통적인 의견은 일단 금요일 시장 좀 주목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견이네요. 좀 네. 지켜보고. 네. 이 5일선이랑 21선 이런 이제 주요 이평선을 보고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 좀 이해가 되실 텐데 네. 그 가격대가 그 위치에 있어야 후행성으로 따라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가격대가 높아져서 레벨이 높아져서 지지 구간도 훨씬 더 낮아지고 이격도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상승 여력을 더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투자 전략 계속해서 세워보고 있는데요. 지금 남은 전략이 어떤 게 있죠? 나스닥하고 지금 구리 네. 유로인데 빠르게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선물인데요. 근데 제가 15,000 돌파 상승 예상했는데 돌파는 했어요. 예, 바로 거꾸로여서 문제지. 돌파는 했어요. 돌파해서 한 절반을 적중했다. 다음은 나스닥 14,800 지지시에 지차 상승 가능하다. 그래서 요 라인인데 제가 여기서 돌파한다 그랬는데 돌파는 했는데 돌파 금방 하고 다시 밀렸으니까 다시 여기서 다시 지지 받는 거 확인하고 대응하자. 제가 약간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나스닥 전략, 칼린이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차트를 보시면 일단 지금 현재 15,000 저도 이제 150까지 이제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거기서 지금 화살표 표시 아래까지 보조지표 보시면 다이버전스에 대한 얘기를 드렸어요. 그만큼 낙폭을 또 보여줬었죠. 저는 지금부터 추가적인 매도세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14,600 부분까지 보여주고요. 지금 체크되고 있는 동그라미 2개까지의 여력은 있지만 저희까지 확률은 없다. 첫 번째 동그라미 라인 때 일단은 목표 값으로 지금 보고 있고 일단은 다음 주는 14,600 그리고 거기 라인 때 깨져지면 14,200대까지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스닥 전략까지 3가지 전략 세워봤고요. 마지막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제 유로FX인데요. 유로FX 같은 경우는 전저점 지지 상태인데 제가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 그랬는데 틀렸죠. 예, 시원하게 틀렸습니다. 네. 예, 그 달러 인덱스가 딱 요거 반대로 움직였거든요. 예, 시원하게 틀려서 제가 별로 할 말이 없어요. 네. 그래서 달러 반락에서 상승 전환한 상태고요. 22 토요일책 회의에서 비둘기파적인 멘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태가 왔다라는 네. 점. 그래서 저는 유로 반등 좀 있을 것 같다. 1.19610 라인까지 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노란통 메신저에서 자세하게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칼리 전문가님도 약간 좀 짧게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유로 FX에 대해서. 저는 이제 구리를 준비했습니다. 네, 구리를 준비했었는데 진짜 제가 이제 그 전주에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저 상승폭을 그대로 이어갔어요. 차트대로 그대로 이어가면서 저희 시청자분 중에 제 말을 듣고 내계약을 하시면서 네. 2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보신 분이 계세요. 우와, 네. 2천만 원은 네, 너무 저를 대단한데요. 믿고 네. 정말 따라오신 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가격대를 이제 보신다라고 하면 현재 지금 이제 4.49 포인트 라인대를 이제 하락 돌파할 시에는 제가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해 놨죠. 저기까지 이제 낙폭을 보여줄 수 있다. 이것도 이제 믿음을 가지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차트 시황과 여러 가지 흐름을 보신 분들은 한번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2천만 원이라는 수익이 우리 노란톡방에서 났습니다. 지금 궁금하신 분들은요. 밑에 노란톡 메신저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밑에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고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투자 전략까지 마지막으로 세워봤고요. 저희 한밤 주잘백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